네, 안녕하세요. 장명진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혼 조정 관련해서 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좀 들려드렸지 않나 싶은데, 특히 이렇게 저와 저희 사무실 김 변호사님이 함께 찍은 이혼 조정 당일 이야기는 한번 꼭 참고하시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시면 조금 더 두려움이나 이런 점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많이 수행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혼 조정이기 때문에 이혼 조정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혼 조정이 안 되는 경우 몇 가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이혼 조정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꼭 와서 당사자끼리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, 물론 이게 민사조정이랑 달라서 당사자가 꼭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. 요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, 어떤 특별한 점이 좀 이혼 조정을 결렬시키게 만드는지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. 첫 번째로, 너무 당연하게도 우리가 조정 신청을 했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입니다. 변호사로서는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이혼 조정 신청을 넣을지 아예 본안 소송으로 갈지를 처음에 잘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상대방이 이혼을 하기 싫다는 게 너무 명백하고 상대방이 어떤 민법상 이혼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면 처음부터 그냥 소송으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요. 왜냐하면 조정 단계를 거쳐봤자 상대방이 이혼 안 하겠다는 게 분명하면 조정은 결렬될 것이 뻔합니다. 불성립될 것이 뻔하고요. 이제 당연히 이혼은 조정 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. 재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이게 조정으로 또 회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소송으로 하더라도.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고 계시되,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할 것 같다 라는 사건은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조정기일이 잡혀도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.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,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친권 양육권자를 꼭 정해야 되는데요. 친권 양육권자에 대해서 조정을 많이 하다 보면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그래, 뭐 애기 엄마가 친권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맞겠다,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. 그래서 뭐 이게 무조건 주요한 사유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, 성질상 친권 양육권에 대해서 대립이 생기게 되면 이거는 조정 단계에서 조율을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. 왜냐하면 뭐 양육권 중에서 일부는 누가 갖고 일부는 누가 갖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의뢰인들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이 보유해야 한다, 그래야 아이가 편하다,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, 꼭 이제 조정 단계에 와서 양육권은 엄마가 갖는 것에 동의하는데 나는 공동친권을 꼭 갖고 싶다, 뭐 이런 아버지들이 계십니다. 간혹 가다가. 그런데 사실은 친권을 안 가졌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죠. 저희가 이제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리인이 안 계시면 공동친권은 이러이러해서 아이의 복리에 좀 좋지 않으니 이렇게 좀 단독 친권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떠냐. 그래도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, 대립이 극심하다면 당연히 본안 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이고요. 그리고 양육환경조사나 본안 소송에서 그런 가사조사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양육권자를 누구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사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대립이 있는 경우입니다. 사실은 재산 같은 경우는 요렇게 뭐 서로 좀 양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. 그리고 조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재산 분할 금액, 그리고 재산 분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조정기일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고요. 상대방과 충분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가 됩니다. 물론 조정위원님들이랑 판사님이 도와주시고요. 그런데 만약에 정말 조정위원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줘도, 그리고 상대방 대리인까지 나서서 노력을 해도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나는 재산 분할금을 예를 들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, 아니면 혼인기간이 꽤 되었는데도 나는 재산 분할을 9로 가져가겠다, 1만 가져갈 거면 조정에 응하겠다, 이렇게 나오신다면 당연히 조정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조율될 여지가 있게 대립이 되어야 조정이 된다,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. 실제로 저희 사건 중에서도 상대방이 조정위원회 권고에도 불구하고
심지어 조정위원님께서 그 정도 재산분할 금액이 소송 간다고 될 것 같으냐 라고 말씀을 하셔도 끝까지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을 불성립시키신 사례도 있었습니다. 당연히 소송 가서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다툴 거고요. 우리 의뢰인이 재산분할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게, 재산분할이 이혼의 꽃이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이혼 조정이 안 되는 사례들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봤고요. 이혼 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